1번. 안전점검표,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설비나 작업 방법이 타당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 2.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 내용을 가지고 작성할 것. 3. 위험성이 낮은 순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작성할 것. 4. 점검 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안전점검표 작성 시 점검 항목은 위험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위험성이 낮은 순서로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긴급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합니다. 2번. 안전교육에 있어서 동기부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2.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3. 자기 보존 본능을 자극한다. 4. 물질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안전교육의 실행 방법에 해당하며 동기부여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기부여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자기 보존 본능, 물질적 이해관계는 모두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교육과정 중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회의 원리, 2. 계속성의 원리, 3. 계열성의 원리, 4. 통합성의 원리. 정답은 1번입니다.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으로 구성됩니다. 계속성은 학습 내용의 반복적 경험, 계열성은 학습 내용의 점진적 심화, 통합성은 학습 내용 간 연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회의 원리는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일반 원리에 해당합니다. 4번.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의 유형은 1. 직계식 조직, 2. 참모식 조직, 3. 병렬식 조직, 4. 직계참모식 조직. 정답은 4번입니다.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1000명 이상에서는 업무의 복잡성과 규모로 인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계참모식 조직은 직계식 조직의 명령체계와 참모식 조직의 전문적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직 유형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대규모 사업장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리대상 물질 작업장, 2.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 3.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4. 금지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정답은 1번입니다. 관리대상 물질 작업장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 2.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3. 금지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4. 은 작업의 위험성과 법적 규제에 따라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2. 걸고리 와이어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4. 인양물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정답은 2번입니다. 걸고리 와이어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 은 타워크레인 작업에서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의 특별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점검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신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신호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 내용입니다. 7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 일반 구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젬줄은 합성 섬유로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고정된 추락방지대의 수직구 명줄은 와이어로프 등으로 하며 최소 지름이 8mm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직구 명줄에서 거리설비와의 연결 부위는 훅 또는 카라비너 등이 장착되어 거리설비와 확실히 연결되어야 한다. 4.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직구 명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jet줄은 합성섬유로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로프는 가볍고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 추락 방지에 적합하며 관련 규정에서도 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8번. 하인이 재해 구성 비율 중 무상해 사고가 600건이라면 사망 또는 중상 발생 건수는 1, 1, 2, 2, 3, 29, 4, 58. 정답은 2번입니다. 하인이기의 재해 구성 비율은 1대 29, 300대 600으로 사망 또는 중상 1건, 경상 29건, 무상해 사고 300건, 잠재적 사고 600건입니다. 무상해 사고가 600건일 때 사망 또는 중상은 비율에 따라 1건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재해 사례 연구 순서로 옳은 것은 재해 상황의 파악, 기억, 니은,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디귿. 1. 문제점의 발견, 대책 수립, 사실의 확인. 2. 문제점의 발견, 사실의 확인, 대책 수립. 3. 사실의 확인, 대책 수립, 문제점의 발견. 4. 사실의 확인, 문제점의 발견, 대책 수립. 정답은 4번입니다. 재해 사례 연구의 순서는 재해 상황을 파악한 후 사실을 확인, 하고 문제점을 발견,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4번이 순서가 올바르며 다른 보기들은 이 순서를 잘못 배열하여 틀렸습니다. 10번. 강의식 교육 지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단계는 1. 도입, 2. 제시, 3. 적용, 4. 확인. 정답은 2번입니다. 강의식 교육 지도에서 제시 단계는 학습 내용과 개념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인 도입, 적용, 확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보조적 과정입니다. 11번. 위험예지훈련 4단계의 진행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목표 설정 오른쪽 화살표 현상 파악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오른쪽 화살표 본질 추구. 2. 목표 설정 오른쪽 화살표 현상 파악 오른쪽 화살표 본질 추구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3. 현상 파악 오른쪽 화살표 본질 추구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오른쪽 화살표 목표 설정. 4. 현상 파악 오른쪽 화살표 본질 추구 오른쪽 화살표 목표 설정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예지훈련 4단계는 현상 파악 오른쪽 화살표 본질 추구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오른쪽 화살표 목표 설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문제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분석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이 순서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12번. 레윈, 루인, K에 의하여 제시된 인간의 행동에 관한 식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단, B는 인간의 행동, P는 개체, E는 환경, F는 함수관계를 의미한다. 1. B는 F, P, 2. B는 F, P 플러스 1, 2. 3. P는 E, F, D. 4. E는 F, P, B. 정답은 1번입니다. 레윈의 행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B는 개체, P와 환경, E의 함수관계로 설명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B는 F, P, E입니다. 여기서 는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2번은 함수관계가 잘못 표현되었고 3번과 4번은 행동, B와 개체, P, 환경, E의 관계를 잘못 나타내어 틀렸습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3. 사무직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6월에 1회 이상. 4. 사무직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번은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진단 주기를 잘못 기술하였고 3번과 4번은 사무직 외 근로자의 기준을 잘못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4번 매슬로우 위 욕구 5단계 이론 중 안전욕구의 단계는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4. 제4단계 정답은 2번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안전욕구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고 두 번째 단계는 신체적 안정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3단계는 소속과 애정 욕구, 4단계는 존중 욕구로 안전 욕구와는 다릅니다. 15번. 교육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1. 교육 내용의 결정 2. 실행교육계획서 작성 3. 교육의 요구사항 파악 4. 교육 실행을 위한 순서, 방법, 자료의 검토. 정답은 3번입니다. 교육계획 수립의 첫 단계는 교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자의 필요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1번은 요구 파악 후에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이고 2번과 4번은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16번.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유발 원인이 아닌 것은 1. 심신의 근심 2. 작업의 어려움 3. 도덕성의 결여 4. 기계설비의 결함 정답은 3번입니다. 도덕성의 결여는 재해유발 원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재해유발 원인은 주로 작업 환경, 작업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 기계적 요인 등과 관련됩니다. 반면 도덕성의 결여는 윤리적 문제로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17번. 인간의 의식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할 때 의식이 몽롱한 상태의 단계는 1. 페이즈 2. 페이즈 2 3. 페이즈 3 4. 페이즈 정답은 1번입니다. 의식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할 때 페이즈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한 각성 상태와 혼미 상태 사이의 중간 단계로 주의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가 특징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더 심각한 의식 저하 단계를 나타냅니다.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의 사본은 보존하지 않았다. 기업.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니은.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디귿.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리을. 재해 재발 방지 계획. 1. 기억, 리을. 2. 니은, 디귿, 리을. 3. 기억, 니은, 디귿. 4.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기업,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니은,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디귿, 재해 재발 방지 계획, 리을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4가지 모두 포함된 4번이 맞습니다. 19번. A 사업장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강도율 0.4 근로자 수 1000명 연근로시간 수 2400시간 1. 480 2. 720 3. 960 4. 1440 정답은 3번입니다. 연간 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강도율 계산 공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강도율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 나누기 총근로시간수 곱하기 1000 별표. 문제에서 강도율은 0.4, 근로자 수는 1000명, 연근로시간수는 2400시간이므로 총근로시간수는 별표 1000 곱하기 2400는 240만 시간 별표입니다. 이를 강도율 공식에 대입하여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면 별표 0.4는 근로손실일수 나누기 240만 곱하기 1000 별표 근로손실일수는
0.4 곱하기 240만 나누기 1. 20번. 무죄해 운동의 이념 중 선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고의 잠재 요인을 사후에 파악하는 것. 2. 근로자 전원이 일체감을 조성하여 참여하는 것. 3.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 4. 관리 감독자 또는 경영층에서의 자발적 참여로 안전활동을 촉진하는 것. 이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정답은 3번입니다. 선취의 원칙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은 사후 대처를 의미하므로 틀렸고, 2번은 근로자 참여의 원칙에 해당하며, 4번은 경영층의 참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취의 원칙과는 다릅니다. 21번. 다음 상황은 인간 실수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전자기기 수리공이 어떤 제품의 분해, 조립 과정을 거쳐서 수리를 마친 후 부품 하나가 남았다. 1. 타임 에러. 2. 오미션 에러. 3. 커맨드 에러. 4. 익스트레니어스 에러.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상황은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조립하지 않은 실수로 이는 작업의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실수를 오미션 에러, 누락 오류라고 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작업 순서, 타임 에러, 잘못된 명령, 커맨드 에러, 불필요한 작업, 익스트레니어스 에러를 의미하므로 해당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22번.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발생된 신체 반응의 결과인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척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인지적 활동 EEG. 2. 육체적 동적 활동 GSR. 3. 정신운동적 활동 EOG. 4. 국부적 근육 활동 EMG. 정답은 2번입니다. 육체적 동적 활동은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EMG와 관련이 있습니다. GSR은 피부 전기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정서적 변화나 자율신경계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육체적 동적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23번. 일반적인 시스템의 수명 곡선, 욕조 곡선에서 고장 형태 중 증가형 고장률을 나타내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우발 고장 기간. 2. 마모 고장 기간. 3. 초기 고장 기간. 4. 번민 고장 기간. 정답은 2번입니다. 증가형 고장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장률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며, 이는 시스템이나 부품이 노후화되어 마모가 진행되는 마모 고장 기간에 해당합니다. 초기 고장 기간 3, 4은 초기 결함으로 인해 고장률이 높고, 우발 고장 기간 1은 고장률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24번. 청각적 표시장치의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양립성이란 긴급용 신호일 때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검약성이란 조작자에 대한 입력 신호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근사성이란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 2단계의 신호를 고려하는 것이다. 4. 분리성이란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듣고 있다면 각 채널 위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양립성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긴급용 신호에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낮은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경고음을 더 멀리 전달하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됩니다. 2, 3, 4번은 각각 검약성, 근사성, 분리성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25번. FT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성적 분석만 가능. 2. 하향식, 탑다운 방법. 3.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의 활용. 4.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여 도회적으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 정답은 1번입니다. FTA, 펄트 트리 애널러시스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모두 가능하며 시스템의 고장 원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성적 분석만 가능이라는 1번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FTA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6번. 발생 확률이 동일한 64가지의 대안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정보량은
1. 6bit 2. 16bit 3. 32bit 4. 64bit 정답은 1번입니다. 정보량은 셰넌의 정보 이론에 따라 i는 로그 밑줄 2n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n은 가능한 대안의 수입니다. n은 64이므로 i는 로그 밑줄 2 64는 6비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bit입니다. 27번.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설계 과정을 보기와 같이 분류할 때 다음 중 인간 기계의 기능을 할당하는 단계는 1단계. 시스템의 목표와 성능 명세 결정 2단계. 시스템의 정의 3단계. 기본 설계 4단계. 인터페이스 설계 5단계. 보조물 설계 혹은 편의수단 설계 6단계. 평가 1. 기본 설계 2. 인터페이스 설계 3. 시스템의 목표와 성능 명세 결정 4. 보조물 설계 혹은 편의수단 설계 정답은 1번입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설계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할당합니다. 반면 이번 인터페이스 설계는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설계하는 단계이고 3번과 4번은 각각 목표 설정 및 보조적 장치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능 할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8번. FT도에서 최소 컷셋을 올바르게 구한 것은 1. XI, X2, 2. X1, X3, 3. X2, X3, 4. X1, X2, X3 정답은 1번입니다. 주어진 FT도에서 T는 A1과 A2가 OR 또는 관계로 연결된 구조라고 가정하면 A1은 X1과 X2가 AND 그리고 관계 A2는 X1과 X3가 AND 그리고 관계가 됩니다. 즉 A1이 실패, 고장 하려면 X1과 X2가 모두 고장 나야 하고 A2가 실패하려면 X1과 X3가 모두 고장 나야 합니다. 최상위 사건 T가 발생하려면 A1 또는 A2가 고장, A1 쪽은 X1, X2 조합이, A2 쪽은 X1, X3 조합이 각각 최소 컷셋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 X1, X2가 최소 컷셋으로 옳게 나타난 선택지는 1번입니다. 29번. 일반적으로 인체 측정치의 최대 집단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은 1. 선반의 높이 2. 공구의 크기 3. 출입문의 크기 4. 안내 데스크의 높이 정답은 3번입니다. 출입문의 크기는 다양한 신체 크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인체 측정치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반면 선반의 높이 1와 안내 데스크의 높이 4는 평균값이나 최소값을 기준으로 설계하며 공구의 크기 2는 손의 평균 크기를 고려합니다. 30번.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경제성 향상 2. 인간 능력의 극대화 3. 설비의 가동률 향상 4.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 정답은 4번입니다.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작업 환경에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작업 오류를 감소시키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2, 3번은 인간공학의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31번. 화재 발생이라는 시작, 초기, 사상에 대하여 화재 감지기, 화재 경보, 스프링클러 등의 성공 또는 실패 작동 여부와 그 확률에 따른 피해 결과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험 분석 기법은 1. FTA 2. ETA 3. FHA 4. 터프 정답은 2번입니다. ETA, 이벤트 트리 애널러시스는 초기 사건, 화재 발생, 이후 발생 가능한 여러 결과를 나열하고 각 단계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 확률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화재 감지기, 경보,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와 확률을 분석하는 데 적합합니다. 1. FTA는 특정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는 하향식 기법으로
초기 사건 이후의 결과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FHA는 시스템의 기능적 위험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주어진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4. 터프는 인간 신뢰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기술적 시스템 분석에는 부적합합니다. 32번.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의 좌판 높이 설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 오급 높이 2. 50% 오급 높이 3. 75% 오급 높이 4. 95% 오급 높이. 정답은 1번입니다. 좌판 높이는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 치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 오급 높이를 기준으로 설계하면 신체 치수가 작은 사용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평균치 50%, 나 큰 신체 치수 75%, 95%를 기준으로 하여 신체 치수가 작은 사용자가 불편할 가능성이 높아 부적합합니다. 33번.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기호 중 결함사상을 나타낸 기호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FTA에서 결함사상, 펄트 이벤트는 사각형, 상자, 기호로 표현하며 내부에 해당 결함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제시된 그림 중 사각형인 2번이 결함사상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34번. 기술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리스크 어세스먼트 2. 리스크 매니지먼트 3.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4.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정답은 4번입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기술의 전반적인 영향과 가치를 평가하는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가 가장 적합합니다. 1과 2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 평가이며 3은 안전성만을 다룹니다. 35번. 자동차를 타이어가 4개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때 타이어 1개가 파열될 확률이 0.01이라면 이 자동차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1. 0.91 2. 0.93 3. 0.96 4. 0.99 정답은 3번입니다. 자동차의 신뢰도는 모든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로 계산됩니다. 타이어 1개가 정상일 확률은 1에서 0.01는 0.99입니다. 타이어 4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전체 신뢰도는 0.99EXPONENT4로 계산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0.99EXPONENT4 어프록스 0.9604로 약 0.962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다음 그림에서 명료도 지수는 1. 0.38 2. 0.68 3. 1.38 4. 5.68 정답은 3번입니다. 제시된 그래프는 방해차급과 말소리 파워의 변화를 통해 명료도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프 상에서 계산된 명료도 지수가 약 1.38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보기 중 3번, 1.38이 정답입니다. 37번. 정보 수용을 위한 작업자의 시각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별시야 안구운동만으로 정보를 주시하고 순간적으로 특정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2. 유효시야 시력, 색판별 등의 시각 기능이 뛰어나며 정밀도가 높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3. 보조시야 머리 부분의 운동이 안구운동을 돕는 형태로 발생하며 무리 없이 주시가 가능한 범위. 4. 유도시야 제시된 정보의 존재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 능력밖에 없지만 인간의 공간좌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정답은 4번입니다. 유도시야는 제시된 정보의 존재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 능력만 가지며 인간의 공간좌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1, 2, 3번은 각각 판별시야, 유효시야, 보조시야의 정의를 잘못 기술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38번. FMEA 분석 시 고장평점법의 5가지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장 발생의 빈도 2. 신규 설계의 가능성 3.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 4.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범위. 정답은 2번입니다. FMEA 분석 시 고장평점법의 5가지 평가 요소는 고장 발생의 빈도, 고장의 심각도,
고장 탐지 가능성, 기능적 고장의 영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규 설계의 가능성은 FMEA 평가 요소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39번, 건구온도 30, 습구온도 35일 때의 옥스포드 지수는 1. 20.75, 2. 24.58, 3. 30.75, 4. 34.25. 정답은 4번입니다. 옥스퍼드 지수는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의 평균값으로 계산됩니다. 공식은 건구온도 플러스 습구온도 2입니다. 따라서 30 플러스 35, 2는 32.5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답 번호 4번 34.25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나 정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0번 설비 보전에서 평균 수리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1. MTBF 2. MTTR 3. MTTF 4. MTBP 정답은 2번입니다. MTTR Mean Time to Repair은 평균 수리 시간을 의미하며 고장 발생 후 설비를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나타냅니다. 선택지 해설 1.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s 고장 간 평균 시간 2. MTTR Mean Time to Repair 평균 수리 시간 3. MTTF Mean Time to Failure 평균 고장 시간 4. MTBP Mean Time Between Preventive Maintenance 예방 정비 간 평균 시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 따라서 정답은 이 MTTR입니다. 4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 환경 중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8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0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2.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 작업 기준은 소음 강도와 노출 시간을 조합하여 정해집니다. 85dB 소음은 1일 8시간 이상 노출 시 강렬한 소음 작업으로 간주되며 1일 10시간은 기준을 초과한 시간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2, 3, 4번은 각각 90dB, 8시간, 95dB, 4시간, 100dB, 2시간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4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2.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3.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4. 광과 방지 장치 및 그 밖의 경보 장치의 기능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는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1.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2.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3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광과 방지 장치 및 경보 장치의 기능 4는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광과 방지 장치가 주로 권상기 등에서 사용하는 장치로 프레스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43번 동력 전달 부분의 전방 35cm 위치에 일반 평형 보호망을 설치하고자 한다. 보호망의 최대 구멍의 크기는 몇 mm인가? 1. 41, 2. 45, 3. 51, 4. 55. 정답은 1번입니다. 보호망의 최대 구멍 크기는 안전기준에 따라 작업자의 손가락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로부터 35cm 거리에서는 최대 구멍 크기가 41mm로 제한됩니다. 45mm, 51mm, 55mm는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44번 다음 연삭 숫돌의 파괴 원인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2. 플랜지의 직경이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상으로 고정된 경우 3. 숫돌 자체에 균열 및 파손이 있는 경우 4.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준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플랜지의 직경이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상으로 고정된 경우는 오히려 숫돌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파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는 파괴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1, 3, 4는 모두 숫돌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45번. 화물 중량이 200kg 중 지게차의 중량이 400kg 중 앞바퀴에서 화물의 무게중심까지의 최단 거리가 1m일 때 지게차가 안정되기 위하여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무게중심까지 최단 거리는 최소 몇 m를 초과해야 하는가? 1. 0.2m 2. 0.5m 3. 1m 4. 2m 정답은 2번입니다. 지게차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전도 모멘트를 방지해야 합니다. 화물의 모멘트는 200kg 중 곱하기 1m는 200kg 중 m이고 지게차의 모멘트는 400kg 중 곱하기 x, m입니다. 안정 조건은 지게차 모멘트 화물 모멘트이므로 400x 200, x 0.5m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거리는 0.5m를 초과해야 합니다.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압력용기에서 안전인증된 파열판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나타내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분출자 2. 호칭지름 3. 용도, 요구성능 4. 유체의 흐름 방향 지시 정답은 1번입니다. 압력용기에 안전인증된 파열판에는 호칭지름 2. 용도 3. 유체의 흐름 방향 지시 4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지만 분출자 1는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출자는 파열판의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로 별도의 표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47번. 선반에서 일감의 길이가 지름에 비하여 상당히 길 때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절삭 시 절삭 저항에 의한 일감의 진동을 방지하는 장치는 1. 칩 브레이커 2. 척 커버 3. 방진구 4. 실드 정답은 3번입니다. 방진구는 일감의 길이가 길고 지름이 작아 절삭 저항에 의해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방진구는 일감을 고정하고 진동을 억제하여 가공 정밀도를 높입니다. 1. 칩 브레이커는 절삭 칩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는 장치로 진동 방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척 커버는 척을 보호하는 덮개로 진동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4. 실드는 보호용 덮개로 진동 방지와는 무관합니다. 4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성 형기 주형 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동구조를 적용하여 문을 닫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출성 형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할 경우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는 반드시 연동구조를 적용하여 문이 닫히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번은 이를 위반하여 문을 닫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잘못 기술되어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부합합니다. 49번. 영광의 인장 강도가 420MPa이고 허용 능력이 140MPa이라면 안전율은 1, 1, 2, 2, 3, 3, 4, 4 정답은 3번입니다. 안전율은 재료의 인장 강도를 허용 능력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율은 인장 강도, 허용 능력, 420MPa 나누기 140MPa는 3. 따라서 안전율은 3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50번.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칩은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2. 일감 또는 부속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작업한다. 3. 면장갑을 반드시 끼고 작업한다. 4. 강력 절삭을 할 때는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밀링 작업 시 면장갑을 착용하면
회전하는 공구에 장갑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면장갑 착용은 안전수칙에 위배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안전수칙에 부합합니다. 51번. 다음 중 프레스기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에 있어 원칙적으로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1. 양수조작식 2. 손쳐내기식 3. 가드식 4. 수인식. 정답은 1번입니다. 양수조작식은 작업자가 두 손으로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작업 중 기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므로 급정지 기구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반면 손쳐내기식 2은 물리적으로 손을 밀어내는 방식, 가드식 3은 물리적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방식, 수인식 4은 손을 넣으면 작동이 멈추는 방식으로 이들은 급정지 기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5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값이 6톤일 경우 헤드가드의 강도는 몇 톤의 등분포정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가? 1, 4, 2, 6, 3, 8, 4, 10.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지게차 헤드가드는 최대 하중의 2배 값에 해당하는 등분포정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최대 하중의 2배 값이 6톤으로 주어졌으므로 헤드가드는 6톤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53번. 강자성체를 자화하여 표면의 누설자 속을 검출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은 1. 방사선 투과 시험 2. 인장 시험 3. 초음파 탐상 시험 4. 자분 탐상 시험. 정답은 4번입니다. 강자성체를 자화하여 표면의 누설자 속을 검출하는 방법은 자분 탐상 시험입니다. 자분 탐상 시험은 자화된 강자성체의 표면 결함 부위에서 누설자 속이 발생하며 이 누설자 속에 자분이 흡착되어 결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방사선 투과 시험은 방사선을 이용한 내부 결함 검사 방법이며 2번 인장 시험은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측정하는 시험, 3번 초음파 탐상 시험은 초음파를 이용한 내부 결함 검사 방법으로 표면 누설자 속 검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방호장치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고조수위 조절장치 2. 아웃트리거 3. 압력방출장치 4. 압력제한 스위치. 정답은 2번입니다. 아웃트리거는 크레인, 굴착기 등 중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보일러 방호장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고조수위 조절장치,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는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방호장치입니다. 5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과마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장치 2. 자동발생 확인장치 3. 유수 분리장치 4. 안정기.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과마다 그리고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는 폭발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안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정기는 역화 방지와 같은 안전 기능을 수행합니다. 1번, 2번, 3번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56번. 프레스기의 안전대책 중 손을 금형 사이에 집어넣을 수 없도록 하는 본질적 안전화를 위한 방식, 노 핸드 인 다이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인식 2. 광전자식 3. 방호울식 4. 손쳐내기식. 정답은 3번입니다. 방호울식은 작업자가 손을 금형 사이에 넣을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본질적 안전화를 실현합니다. 1. 수인식은 작업자가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는 방식으로 본질적 안전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 광전자식은 광선을 이용해 접근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차단이 아닙니다. 4.
손쳐내기식은 기계 작동 시 손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본질적 안전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7번.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몰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점으로 주로 체인, 풀리, 벨트, 기어와 렉 등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은 1. 끼임점 2. 협착점 3. 절단점 4. 접선물림점. 정답은 4번입니다. 접선물림점은 회전하는 부품의 접선 방향으로 물체나 신체가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체인, 풀리, 벨트, 기어와 렉 등에서 발생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각각 다른 위험 상황을 설명하며 접선 방향의 물림 위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3, 4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곤돌라 2. 이동식 크레인 3. 적재하중 0.05톤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화물용 엘리베이터 4. 화물용 엘리베이터. 정답은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는 물건을 들어 올려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 곤돌라 1. 이동식 크레인 2. 화물용 엘리베이터 4는 양중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적재하중 0.05톤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소형 리프트로 분류되며 양중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59번. 다음 설명 중 안에 알맞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는 롤러를 무부하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분속 30m 미만일 때에는 급정지 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에 이내에서 롤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1. 4분의 1, 2. 3분의 1, 3. 2분의 1.5, 4. 2분의 1.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는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분속 30m 미만일 때 급정지 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다른 선택지인 4분의 1, 2분의 1.5, 2분의 1는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6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전조등 2. 헤드가드 3. 백레스트 4. 포크 4 과목 전기위험 방지 기술. 정답은 3번입니다. 백레스트는 지게차에서 화물이 뒤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백레스트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전조등 1, 헤드가드 2, 포크 4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항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61번. 필회 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의 반지름으로 틀린 것은 1. 등급 20m 2. 2등급 30m 3. 3등급 40m 4. 등급 60m. 정답은 3번입니다. 필회 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20m 2등급 30m 3등급 45m 등급 60m입니다. 따라서 3번이 등급 40m는 잘못된 값으로 3등급의 반지름은 45m가 되어야 합니다. 62번.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파괴작용을 일으킨다. 다음 그림에서 유입 차단기의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가 안전수칙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차단가 오른쪽 화살표나 오른쪽 화살표다. 투입가 오른쪽 화살표나 오른쪽 화살표다. 2. 차단 나 오른쪽 화살표다 오른쪽 화살표가. 투입 나 오른쪽 화살표다 오른쪽 화살표가. 3. 차단 다 오른쪽 화살표나 오른쪽 화살표가. 투입 다 오른쪽 화살표가 오른쪽 화살표나. 4. 차단 나 오른쪽 화살표다 오른쪽 화살표가. 투입 다 오른쪽 화살표가 오른쪽 화살표나.
정답은 4번입니다. 유입 차단기 52 등 고압 기기의 차단 투입 시에는 안전수칙에 따라 차단 시 나 오른쪽 화살표다 오른쪽 화살표가 투입 시 가 오른쪽 화살표 나 오른쪽 화살표 다 순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시된 보기에서 4번이 이 순서를 정확히 나타냅니다. 63번. 다음은 무슨 현상을 설명한 것인가?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하는 현상. 1. 대전 2. 충전 3. 방전 4. 열전. 정답은 3번입니다. 전이차가 있는 두 대전체가 등전이가 되기 위해 전하가 절연 공간을 깨고 이동하는 현상은 방전입니다. 방전은 전하가 이동하며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번 대전은 물체가 전하를 얻거나 잃는 과정. 2번 충전은 전기를 저장하는 과정. 4번 열전은 열과 전기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므로 해당 현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64번.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전기의 제전효율은 설치 시에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1. 40% 이상 2. 50% 이상 3. 70% 이상 4. 90% 이상. 정답은 4번입니다. 제전기의 제전효율은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설치 시 최소 90% 이상의 효율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전기 제거의 효과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며 1, 2, 3번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적합하지 않습니다. 65번. 정전기 화재 폭발 원인으로 인체대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스트 스트랩을 사용하여 접지선과 연결한다. 2. 대전방지제를 넣은 제전복을 착용한다. 3. 대전방지 성능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한다. 4. 바닥 재료는 고유저항이 큰 물질로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바닥 재료는 고유저항이 큰 물질이 아니라 정전기 방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저항이 큰 물질은 정전기 축적을 유발하여 화재 폭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6번. 전격 사용률이 30%, 전격 2차 전류가 300A인 교류아크 용접기를 200A로 사용하는 경우의 허용 사용률은 1. 13.3, 2. 67.5, 3. 110.3, 4. 157.5. 정답은 2번입니다. 허용 사용률은 전격 사용률과 사용 전류의 제곱 비율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사용률은 전격 사용률 곱하기 사용 전류, 전격 전류. 문제에서 전격 사용률은 30%, 전격 2차 전류는 300A, 사용 전류는 200A입니다. 이를 대입하면 허용 사용률은 30 곱하기 300분의 200, 는 30 곱하기 3분의 2, 는 30 곱하기 9분의 4는 13.33%. 따라서 허용 사용률은 약 13.3%로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필회기의 제한 전압이 752kV이고 변압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1050kV이라면 보호 여유도는 약 얼마인가? 1. 18, 2. 28, 3. 40, 4. 43. 정답은 3번입니다. 보호 여유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보호 여유도 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필회기 제한 전압 곱하기 100. 문제에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1050kV, 필회기 제한 전압은 752kV입니다. 계산하면 1050에 752, 752 곱하기 100는 752분의 298 곱하기 139.63%. 따라서 약 40%로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절연물의 절연 불량 주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진동, 충격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 2. 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요인 3. 온도 상승에 의한 열적 요인 4. 전격전압에 의한 전기적 요인. 정답은 4번입니다. 전격전압은 절연물 설계 시 고려되는 정상적인 전압 범위로 절연 불량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1, 2,
3번은 절연물의 물리적, 화학적, 열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절연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69번.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1. 차단기 12. 2. 유입 개폐기 OS 3. 발로기 DS 4. 선로 개폐기 LS 정답은 1번입니다. 차단기 12는 고장전류를 포함한 과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회로 보호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유입 개폐기 OS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지만 고장전류 차단 능력은 없습니다. 발로기 DS는 회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역할만 하며 전류 개폐 기능이 없습니다. 선로 개폐기 LS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으나 고장전류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70번. 주택용 배선 차단기 B타입의 경우 순시동작 범위는 단, I는 N차단기 정격전류이다. 1. 3I 초과 물결표 5I 이하 2. 5I 초과 물결표 10I 이하 NNNN 3. 10I 초과 물결표 15I 이하 4. 10I 초과 물결표 20I 이하 NNNN 정답은 1번입니다. 주택용 배선 차단기 B타입의 순시동작 범위는 정격전류의 3배, I 초과에서 5배, I 이하입니다. 이는 B타입 차단기가 저부하 전류에서 빠르게 동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B타입의 순시동작 범위를 초과하거나 벗어난 값들로 C타입이나 D타입 차단기의 특성에 더 가깝습니다. 71번. 다음 중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유압 방폭구조 K 2. 내압 방폭구조 D 3. 본질안전 방폭구조 I 4. 압력 방폭구조 P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압 방폭구조 K는 방폭구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폭구조의 종류로는 내압 방폭구조 D, 본질안전 방폭구조 I, 압력 방폭구조 P 등이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폭구조 방식입니다. 유압 방폭구조는 방폭구조로 인정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72번. 동작 시 아크가 발생하는 고압 및 특고압용 개폐기 차단기 위 이격거리,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 가연성 물체로부터 위 거리, 외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할 때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다. 1. 고압용 0.8m 이상, 특고압용 1.0m 이상 2. 고압용 1.0m 이상, 특고압용 2.0m 이상 3. 고압용 2.0m 이상, 특고압용 3.0m 이상 4. 고압용 3.5m 이상, 특고압용 4.0m 이상 정답은 2번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용 개폐기 차단기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 화재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됩니다. 고압용은 1.0m 이상, 특고압용은 2.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크 발생 시 주변 가연성 물체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 거리입니다. 1번은 기준보다 짧고 3번과 4번은 과도하게 긴 거리로 실제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73번 220분의 3300V 20kVA인 삼상 변압기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저압 전선로의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의 최소값은 약 몇인가? 단,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 접지가 되어 있다. 1. 1240 2. 2794 3. 4840 4. 8383 정답은 4번입니다. 절연저항 최소값은 접지된 변압기의 저압측에서 계산됩니다. 절연저항 최소값은 R는 프락 V, P 공식을 사용하여 구합니다. 여기서 V는 상전압 20V, P는 변압기의 용량 20kVA입니다. 계산 R는 프락 222xponent 20 타임즈 12xponent 3는 프락 48400 2만는 2.42 텍스트 K. 이를 삼상 시스템에 적용하면 절연저항 최소값은 R
타임즈 3는 2.42, 타임즈 3는 7.26, 텍스트, K입니다. 가장 가까운 값은 8383옴으로 4번이 정답입니다. 74번. 감전사고로 인한 정격사의 메커니즘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흉부수축에 의한 질식 2. 심실세동에 의한 혈액순환 기능의 상실 3. 내장파열에 의한 소화기 계통의 기능 상실 4. 호흡중추신경 마비에 따른 호흡 기능 상실. 정답은 3번입니다. 내장파열은 감전사고의 일반적인 메커니즘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전사고는 주로 전류가 신체를 통과하며 심장, 신경, 근육 등에 영향을 미쳐 심실세동, 흉부수축, 호흡중추신경 마비 등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장파열은 물리적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발생하며 전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75번.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에 콘센트가 시설되어 있다. 해당 전로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은 1. 정격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 0.01초 이하 2. 정격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 3. 정격감도 전류 30mA 이하, 동작 시간 0.01초 이하 4. 정격감도 전류 30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 정답은 2번입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은 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높으므로 누전 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이 엄격히 규정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따르면 정격감도 전류는 15mA 이하,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감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번과 3번은 동작 시간이 0.01초로 지나치게 짧아 실제 규정과 맞지 않으며 4번은 정격감도 전류가 30mA로 규정보다 높아 부적합합니다. 76번 50kW, 60Hz 삼상 유도전동기가 380V 전원에 접속된 경우 흐르는 전류 A는 약 얼마인가? 단, 역률은 80%이다. 1. 82.24, 2. 94.96, 3. 116.30, 4. 164.47. 정답은 2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류 계산 공식은 I는 프락, P, SQRT, 3. CDOT-V, CDOT, 텍스트, PF입니다. 여기서 P는 5만 W, V는 380V, 텍스트, PF는 0.8입니다. 계산 과정. I는 프락 5만, SQRT 3, CDOT 380, CDOT 0.8, I는 프락 5만, 525.6, 어프록스 94.96A.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인체 저항을 500ohm이라 한다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약 몇 J인가? 단, 심실세동 전류값 위 데이질 의식을 이용하며 통전 시간은 1초로 한다. 1. 11.5, 2. 13.6, 3. 15.3, 4. 16.2. 정답은 2번입니다. 심실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질의 공식. I는 165, 제곱근 T, 마. 통전시간 T는 1초 오른쪽 화살표 I는 165mA는 0.165A 인체 저항이 500ohm이므로 V는 IR는 0.165 곱하기 500는 82.5V 1초 동안 전달되는 에너지는 E는 V 곱하기 I 곱하기 T는 82.5 곱하기 0.165 곱하기 1 13.6J에 따라서 보기 중 23.62 정답입니다. 78번. 내압방폭용기 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통형 나사 접합부의 체결 나사산수는 5산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스, 증기그룹이 2B일 때 내압 접합면과 장애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20mm이다. 3. 용기 내부의 폭발이 용기 주위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은 내압방폭 접합부이다. 4. 가스, 증기그룹이 2C일 때 내압 접합면과 장애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40mm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스, 증기그룹이 2B일 때 내압 접합면과 장애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20mm가 아니라 25mm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내압방 폭용기의 기준과 특성에 부합합니다. 79번 KSC-IEC 60079-02 정의에 따라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른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명칭은 1. 정기적 간격 2. 절연공간거리 3. 연명거리 4. 충전물 통과거리. 정답은 3번입니다. 연명거리는 두 도전부 사이에서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라 측정된 최단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KSC-IEC 60079-0 정의에 부합합니다. 1. 정기적 간격은 공기 중 두 도전부 사이의 최단거리로 표면과는 무관합니다. 2. 절연공간거리는 절연체 내부를 통한 거리로 표면을 따르지 않습니다. 4. 충전물 통과거리는 절연체 내부를 관통하는 거리로 표면과 관련이 없습니다. 80번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병원 설비의 의료용 전기전자, ME, 기기와 모든 금속 부분 또는 도전 바닥에도 접지하여 전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접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개통 접지 2. 등전위 접지 3. 노이즈 방지용 접지 4. 정전기 장애 방지 이용 접지 5. 과목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정답은 2번입니다. 등전위 접지는 의료용 전기전자기기와 금속 부분, 도전성 바닥 등을 접지하여 모든 지점의 전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접지 방식입니다. 이는 전위차로 인한 감전 및 장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번 개통 접지는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접지이고 3번 노이즈 방지용 접지는 전자기적 간섭을 줄이기 위한 접지 4번 정전기 장애 방지 접지는 정전기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로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81번 다음 중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표면 연소 2. 증발 연소 3. 분해 연소 4. 예호남 연소. 정답은 4번입니다. 예호남 연소는 기체 연소의 한 종류로 연료와 산소가 미리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표면 연소, 증발 연소, 분해 연소는 고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호남 연소는 고체 연소의 종류가 아닙니다. 82번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를 퍼지하고자 할 때 잘못된 것은 1. 대상 물질의 물성을 파악한다. 2.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의 물성을 파악한다. 3. 퍼지용 가스를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단시간에 다량 송입한다. 4. 장치 내부를 세정한 후 퍼지용 가스를 송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퍼지 작업은 가연성 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3번은 가스를 빠른 속도로 송입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전기 발생 위험을 높이고 폭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잘못된 방법입니다. 83번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산화나트륨에 물이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2.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3. 염소산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4. 아세트알데히드는 0 이하의 온도에서도 인화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강한 산화제로 물에 잘 녹아 산화력을 발휘하지만 수소기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과산화나트륨의 물 반응 위험성, 황린의 물속 저장 필요성, 아세트알데히드의 낮은 인화점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4번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2. 안전운전지침서 3.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4.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정답은 3번입니다. 공정안전자료는 공정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며 설비의 배치도는 공정안전자료의 필수 항목입니다. 1번은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2번은 안전운전계획에 해당하며 4번은 도급업체 관리계획에 포함됩니다. 85번 디에틸에테르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1. 2에서 10.4%, 2. 1.9에서 48%, 3. 2.5에서 15%, 4.
1.5에서 7.8%. 정답은 2번입니다. 디에틸에테르의 연소 범위는 1.9%에서 48%로 공기 중에서 이 농도 범위 내에 있을 때 연소가 가능합니다. 1번, 3번, 4번이 값은 디에틸에테르의 실제 연소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2번이 정확한 값입니다. 86번. 공기 중에서 A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2.2 볼륨이다. 이 폭발 하한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상태에서 A가스와 공기의 혼합기체 1m3에 함유되어 있는 A가스의 질량을 구하면 약 몇지인가? 단, A가스의 분자량은 26이다. 1. 19.02, 2. 25.54, 3. 29.02, 4. 35.54. 정답은 2번입니다. 폭발 하한계 2.2 볼륨은 혼합기체 1세제곱미터 중 A가스가 2.2%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가스의 부피는 1m 타임즈 0.022는 0.02m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 부피는 22.4L는 0.0224 세제곱미터 이므로 A가스의 몰수는 프락 0.02, 0.0224, 어프록스 0.982 몰입니다. A가스의 분자량이 26이므로 질량은 0.982 몰 타임즈 26 GRAMPERMOLE 어프록스 25.54 G입니다. 87번. 다음 물질 중 물에 가장 잘 융해되는 것은 1. 아세톤 2. 벤젠 3. 톨루엔 4. 휘발유. 정답은 1번입니다. 아세톤은 극성을 가진 물질로 물과 같은 극성 용매와 잘 섞입니다. 반면 벤젠, 톨루엔, 휘발유는 비극성 물질로 물과의 상호작용이 약해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같은 성질끼리 잘 섞인다. 는 극성 비극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아세톤이 물에 가장 잘 융해됩니다. 88번.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으로 틀린 것은 1. 암모니아를 제외한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방폭성 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 허용 농도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감지 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경우 감지 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 허용 농도의 별표 25% 이하 별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별표 허용 농도의 50% 이하 별표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기술상의 지침과 맞지 않습니다. 89번.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할 때 기상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분진폭발 2. 혼합가스 폭발 3. 분무폭발 4. 수증기 폭발. 정답은 4번입니다. 수증기 폭발은 물이 순간적으로 고온 물질과 접촉하여 급격히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며 기상폭발이 아닙니다. 반면 1, 2, 3번은 가연성 물질이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반응으로 폭발하는 기상폭발의 사례입니다. 90번. 다음 가스 중 가장 독성이 큰 것은 1. 코 2. COCI 3. NH 4. H3E. 정답은 2번입니다. 코클, 포스젠은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흡입 시 폐손상을 일으키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코는 독성이 있지만 포스젠에 비해 낮고 NH, 암모니아는 자극적이지만 치명적 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H는 독성이 없습니다. 91번. 처음 온도가 20인 공기를 절대압력 1기압에서 3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최종 온도는 약 몇 도인가? 단, 공기의 비열비 1.4이다. 1. 68 2. 75 3. 128 4. 164. 정답은 3번입니다. 단열 압축에서 최종 온도는 T 밑줄 2는 T 밑줄 1, 타임즈, 레프트, 프락, P 밑줄 2, P 밑줄 1, 라이트, 프락, 감마 1, 감마 공식을 사용합니다.
T 밑줄 1는 20 플러스 273는 293K, P 밑줄 1는 1, P 밑줄 2는 3, 감마는 1.4를 대입하면 T 밑줄 2는 293, 타임즈, 레프트, 프락, 3, 1, 라이트, 프락, 1.4에서 1, 1.4, T 밑줄 2는 293, 타임즈 3, 0.2857, 어프록스 293, 타임즈 1.231, 어프록스 360.3K. 이를 섭씨로 변환하면 T 밑줄 2는 360.3에서 273. 92번. 물질의 누출 방지용으로서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1. 게스킷 2. 체크밸브 3. 플러그 4. 코크. 정답은 1번입니다. 게스킷은 접합면 사이에 삽입되어 밀착을 강화하고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크밸브는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이며 플러그와 코크는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데 사용되므로 누출 방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93번. 건조설비의 구조를 구조부분, 가열장치, 부속설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부속설비에 속하는 것은 1. 보온판 2. 열원장치 3. 소화장치 4. 철골부. 정답은 3번입니다. 소화장치는 건조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로 부속설비에 해당합니다. 1번 보온판은 구조부분에 속하며 2번 열원장치는 가열장치에 속하고 4번 철골부는 구조부분에 해당합니다. 94번. 에틸렌, CH, 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 다음의 존스식을 이용 이사하여 계산할 경우 연소화 한계는 약 몇 볼륨인가? 1. 0.5, 2. 3.6, 3. 6.3, 4. 8.5. 정답은 2번입니다. 에틸렌, C2H4, 위 연소화 한계는 존스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존스식은 연소화 한계는 100, 2.38 곱하기 탄소수 플러스 0.318 곱하기 수소수로 표현됩니다. 에틸렌의 탄소수는 2, 수소수는 4이므로 식에 대입하면 100, 2.38 곱하기 2 플러스 0.318 곱하기 4는 3.6볼륨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6입니다. 95번. 보기. 위 물질을 폭발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순서로 옳게 배열한 것은 H2C3HHCH4 1. CoHCHCH 2. HCOCHCH2384243의 8 3. CHCOCHH 4. CHHCOCH3842423의 8 정답은 2번입니다. 폭발 범위는 가연성 물질이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할 수 있는 농도 범위를 의미하며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큽니다. 각 물질의 폭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H 4에서 75%, 폭발 범위 가장 넓음, 코 12.5에서 74% CH, 5에서 15% CH, 2.1에서 9.5%. 따라서 폭발 범위가 넓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HCOCHCH이므로 2번이 맞습니다. 9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디아조화합물 2. 황린 3. 알키랄루미늄 4. 마그네슘 분말. 정답은 1번입니다. 디아조화합물은 폭발성을 가지는 화합물로 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합니다. 2.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 3. 알키랄루미늄은 자연발화성 및 물반응성 물질 4. 마그네슘 분말은 가연성 고체로 분류되어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7번. 화염방지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단 2. 하단 3. 중앙 4. 무게중심. 정답은 1번입니다. 화염방지기는 외부 화염이 설비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인화성 증기나 가스는 대기로 방출되므로
화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설비의 상단에 설치해야 효과적입니다. 하단 2. 중앙 3. 무게중심 4. 은 화염 유입 경로와 관련이 없어 부적절합니다. 98번. 다음 중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은 1. 부탄 2. 메탄 3. 수소 4. 산소. 정답은 4번입니다. 산소는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로 자체적으로 연소하거나 폭발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탄, 메탄, 수소는 모두 인화성 가스로 공기와 혼합 시 정화원에 의해 쉽게 연소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99번. 반응기를 조작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회분식 반응기 2. 반회분식 반응기 3. 연속식 반응기 4. 관형식 반응기. 정답은 4번입니다. 관형식 반응기는 반응기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조작 방식, 회분식, 반회분식, 연속식, 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조작 방식에 따라 분류된 반응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100번. 다음 중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연소에 미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착화온도, 발화점, 가 높아진다. 2. 최소점화 에너지가 감소하며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3. 가스나 가연성 증기의 경우 공기혼합보다 연소 범위가 축소된다. 4. 공기 중에서보다 산화작용이 약하게 발생하여 화염온도가 감소하며 연소 속도가 늦어진다. 6. 과목, 건설안전기술. 정답은 2번입니다.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되면 산화제가 연소를 촉진하여 최소점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연소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 폭발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1번은 착화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틀렸고 3번은 연소 범위가 확대되므로 틀렸습니다. 4번은 산화작용이 강해져 화염온도와 연소 속도가 증가하므로 틀렸습니다. 101번.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갱폼, 강폼 2. 슬립폼, 슬립폼 3. 클라이밍폼, 클라이밍폼 4. 유로폼, 유로폼. 정답은 4번입니다. 유로폼, 유로폼은 표준화된 크기의 철제 거푸집으로 주로 벽체나 슬래브 거푸집에 사용되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은 작업발판과 거푸집이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고층 구조물 시공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102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3.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4.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즉시 충분한 보강 조치를 실시할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작업 중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를 감시하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것은 맞지만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보강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택지 4는 작업 중지를 언급하지 않아 안전규정을 위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103번. 버팀보, 앵커 등의 축하 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여 이들 부재의 지지 효과 및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 기기는 1. 워터 레벨 미터 2. 로드셀 3. 피조미터 4. 스트레인 게이지. 정답은 2번입니다. 버팀보와 앵커 등의 축하 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중, 힘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로드셀은 하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하는 장치로 축하 중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워터 레벨 미터는 수위 측정 장치로 관련이 없고 3. 피조미터는 간극수압 측정에 사용됩니다. 4. 스트레인 게이지는 변형률을 측정하는 장치로 하중 측정과는 다릅니다. 104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4.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지보수 방법 정답은 4번입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에 필요한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방법은 작업계획서의 필수 항목이 아니면 이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획이나 관리 절차에 포함됩니다. 105번.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2.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2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3.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발끝마기판은 바닥면으로부터 20cm 이상의 높이가 아니라 별표 10cm 이상의 높이 별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은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106번. 흙 속의 전다 능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 또는 인공에 의한 지하 공동의 형성 2. 함수비의 감소에 따른 흙의 단위체적 중량의 감소 3. 지진, 폭파에 의한 진동 발생 4. 균열내에 작용하는 수압 증가 정답은 2번입니다. 함수비의 감소는 흙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는 흙 입자 간의 결합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다 능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묻고 있으며 함수비 감소는 오히려 흙의 단위체적 중량을 감소시켜 전다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1, 3, 4번은 모두 전다 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07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1. 1회 2. 2회 3. 4회 4. 6회 정답은 2번입니다.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안전을 위해 드럼에 최소 2회 이상 감겨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와이어 로프가 드럼에서 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 중 로프의 이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1회는 안전 기준에 미달하며 4회와 6회는 과도한 기준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초과합니다. 10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 터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다리의 전체 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 정답은 4번입니다. 다리의 전체 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제출 대상 공사는 건축물의 높이, 터널, 굴착 깊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로 규정되며 다리의 길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09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60도 2. 75도 3. 80도 4. 90도 정답은 4번입니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최대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까지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다른 선택지인 60도, 75도, 80도는 모두 최대 기울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틀렸습니다. 110번. 거푸집동발이 구조에서 높이가 L는 3.5m인 파이프 서포트의 좌부라중은 단, 상부바지판과 하부바지판은 힌지로 가정하고 단면 2차 모멘트 I는 8.31cm 4.
탄성계수 E는 2.1 곱하기 105 메가파스칼. 1. 14060N 2. 15060N 3. 16060N 4. 17060N. 정답은 1번입니다. 좌구라중은 오일러 공식 P 밑줄 CR 는 프락 PEI KL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1. 2는 2.1 타임즈 12XPONENTO 텍스트 MPA 는 2.1 타임즈 12XPONENT8 텍스트 KILONEWTONPERMETR 2. I는 8.31 텍스트 CM 4는 8.31 타임즈 10-8 텍스트 M 4 3 L는 3.5 텍스트 M K는 1 힌지 조건 4 P 밑줄 CR 는 프락 P 타임즈 2.1 타임즈 12XPONENT8 타임즈 8.31 타임즈 10-8 1. 111번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꼬임이 끊어진 섬유 로프를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심하게 부식된 섬유 로프를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 록할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 4.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옳지 않습니다.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는 작업은 화물 붕괴 위험이 있어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작업 방식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112번 추락방지용 방망 중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방망 신품의 인장 강도는 최소 몇 kg 이상이어야 하는가? 1. 60 2. 110 3. 150 4. 200 정답은 2번입니다. 추락방지용 방망 중 그물코 크기가 5cm인 매듭방망의 인장 강도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 11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며 다른 선택지는 기준 강도보다 낮거나 높아 부적합합니다. 113번 당관비계의 도괴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벽이음의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 2.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6m 이하. 3. 수직방향 7m 이하, 수평방향 7m 이하. 4. 수직방향 8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 정답은 1번입니다. 벽이음은 당관비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관련 기준에 따르면 벽이음 간격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3, 4번은 기준보다 큰 간격을 제시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므로 부적합합니다. 114번 인력으로 화물을 인양할 때의 몸의 자세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쪽 발은 들어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 2. 등은 항상 직립한 상태와 90도 각도를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할 것. 3.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한 수평거리를 짧게 할 것. 4. 손가락으로만 인양물을 잡아서는 아니 되며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을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등을 직립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90도 각도를 유지하여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허리 부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올바른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의 힘을 사용하여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115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한 것은 1.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중 비계 설치 비용. 2. 소음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한 건설 현장 소음 방지용 방음시설 설치 비용. 3.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사용되는 비용. 4.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 비용. 정답은 3번입니다.
안전시설비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3번은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 설치 비용으로 안전시설비에 해당합니다. 1번과 2번은 가설시설 및 민원 예방 목적, 4번은 기계기구의 구입비로 안전시설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6번. 유한사면에서 원형활동면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면 파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면 내 파괴, 슬로프 페일러. 2. 사면선담 파괴, 토 페일러. 3. 사면인장 파괴, 텐션 페일러. 4. 사면저부 파괴, 베이스 페일러. 정답은 3번입니다. 사면 파괴의 일반적인 종류는 사면 내 파괴, 사면선담 파괴, 사면저부 파괴로 이는 원형활동면을 따라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면인장 파괴는 원형활동면과 관련된 파괴가 아니라 사면 상부에서 인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파괴로 일반적인 사면 파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7번. 강관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뒷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뒷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3.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 위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6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은 4번입니다.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6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강관비계 설치 기준에 적합합니다. 118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승강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m, 2. 4m, 3. 6m, 4. 8m. 정답은 1번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승강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자가 사용하는 승강설비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난간, 발판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m가 기준으로 맞으며 다른 선택지 4m, 6m, 8m는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19번.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안전계수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곤돌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 1. 달기 훅 5 이상. 2. 달기 강선 5 이상. 3. 달기 체인 3 이상. 4. 달기 와이어로프 5 이상. 정답은 1번입니다.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각기 다른 안전계수 기준을 따르며 달기 강선과 와이어로프는 10 이상, 달기 체인은 4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120번. 발파작업 시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현 시 반드시 암질 판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암질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R, Q, D, 2. 탄성파 속도, M, 세크. 3. 전당 강도, KILOGRAMPERCENTIMETERE. 4. R, M, R. 정답은 3번입니다. 전당 강도, 3번는 암석의 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성질로 암질 판별보다는 암석의 기계적 특성 평가에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R, Q, D, 1번, 탄성파 속도, 2번, R, M, R, 4번은 암질의 연속성, 변질 정도 및 암반 등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암질 판별에 적합합니다.